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다랑어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미님께서 소개할 건데 존 르까레의 리틀 드러머 걸입니다. 꼬마 북쟁이? 북치기 소녀? 북치는 소녀? 치는 소녀. 어린 북치는 소녀? 북치는 소녀구나. 네, 리틀 드러머 걸.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들고 온 책은 이제 존 르까레 많은 사람들이 스파이 소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이제 존 르까레의 리틀 드러머 걸. 그리고 뭐 이 제목을 잘 몰랐더라도 뭐 몇 년 전에 그 우리 박찬욱 감독이 BBC 드라마로 만들어서 더 원작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알려진 그런 소설인데요. 제가 오늘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올 여름에 유난히도 더웠기도 하고 지금 저희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지만 녹화 기준으로 아직도 여름이 덜 갔고 그 다음 달이면 추석 연휴도 다가오니까 이럴 때는 또 약간 좀 스파이 소설 이런 거 하나 또 읽어주면서 하면 이 더운 계절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에 소개하던 책들과는 좀 결이 다른 스파이 소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간 장르 소설인데요. 이 책은 결은 되게 다른데 평소에 소개해 주셨던 책이랑 두께는 비슷하네요. 두께가 상당한데요. 예, 두께가 650이고 일반적인 스파이 소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페이지 터너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네. 존 르까레 소설이 거의 다 그렇지만 이 책도 역시 페이지 터너가 아닙니다. 페이지 터너가 아닌 스파이 소설을 650페이지짜리를 들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아서 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이 책은 원서로는 198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으로 짐작되는 배경이고 원서는 83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의 번역은 2014년에 번역됐으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책인데 이제 표지가리 같은 걸 최근에 해서 마치 최근에 출간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약 650쪽, 660쪽 정도 되는 스파이 소설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이제 박찬호 감독이 이제 BBC가 의뢰해서 BBC 드라마로 제작돼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감독판이 아마 왓챠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가 아닌 650페이지짜리 스파이 소설을 읽다가 약간 허들을 만나실 것 같으면 일단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우리는 드라마도 영상 제목이 같아요? 그죠. 리틀 드러머 걸.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영상은 조금 더 그래도 소설보다는 익숙하니까 그걸로 먼저 전체 구도를 파악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찬욱 감독 우리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박찬욱 감독 네. 영화 네, 네. 너무 그 양반이 처음으로 드라마 제작한 게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작품. 박찬욱이지. 네. 난 옥자 넷플릭스. 저기 봉준호가 아니고 박찬욱. 네. 박찬욱 봉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이미지. 그럼 친절한 금자씨 이런 네, 분이죠? 그렇죠. 네, 그분. 네. 그럼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셨어요? 네, 저는 두 개 다 봤죠. 와. 재밌어요? 재밌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스파이 소설, 첩보 소설,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네. 저 싫어하는 사람 네, 어디 있어요? 네, 미션 맞아요. 임파서블, 재밌으라고 만든 본 건데. 시리즈. 맞아.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단일한 장르 문법에 익숙하면은 힘들고. 재미 없을 수 있고 그러나 세상의 재미란 것은 다양한 재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세상의 재미란 거는 재미는 이런 그야말로 재미도 다양성이죠. 있고 저런 재미도 그럼. 있고 그런 거니까 삼성 이런 2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느낌의 결에 재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습 의외 블랙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스릴 막 등등. 이게 대부분의 그 스파이 소설은 다 스릴러 장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책은 조금 다른데 주인공이 젊은 여자니까 좀 다른데 대부분의 이 사람의 주인공들은 중년에 낡고 추레한 늙은 요원. 그래서 화려한 무슨 그런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막 건물을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데이먼 나오고 막 그런 거. 되게 이제 추레하고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 같은 느낌의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 다른 책은 책에서 다른 책에서 그 사람의 작품 세계 전반이 그런데 이 책은 젊은 여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책의 스파이 소설이니까 스포나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상세하게 결말까지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워낙 유명하지만 저자 소개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존 르카레는 르카레라는 저기 이름은 이제 필명입니다. 본명은 데이빗 존 무어 콘웰. 영국 사람, 영국 느낌이 나네. 예, 영국 태생입니다. 근데 르카레는 이건 불어 쪽인데. 네, 그런 느낌. 하여튼 필명인데 뭐 왜 필명을 했냐면 이 사람이 실제 영국 MI6 우리 살인 면허 발급한 해외 정보국 007. MI6의 실제 요원 출신입니다. 우와. 1931년 영국 태생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근. 거진 90살까지 사신 거죠. 이야. 예,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이제 장학생으로 현대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서 잠시 교사로 뭐 프랑스나 독일어 등등을 가르치다가 한 2, 3년만 짧게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영국 외무부로 옮겨서 그 이후부터는 관료 생활을 좀 시작합니다. 그 외무부 안에서도 사실은 요원 감시, 신문 뭐 이런 첩보 활동을 거쳐서 영국 타 나라의 영국 대사관의 어떤 뭐 2등 서기관, 정치 영사 뭐 이런 등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영국 해외 정보국 제일 유명한 MI6에서 이제 첩보 활동을 시작한 실제 스파이 출신, 요원 출신의 너무 재밌다. 삶이 영화 같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가 글을 쓴 거야. 그렇죠. 이야. 옥스퍼드 나왔다고 옥스퍼드. 네, 옥스퍼드 장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요원 신분으로 첫 장편 소설 죽은 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발표했는데 그존 르카레라는 필명을 왜 썼는지 알겠죠? 현직 요원 신분이니까 아마 아, 그 예, 겸업 예. 가능한가요 공무원이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공무원이면 내부 정보 유출이나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을 텐데 당시 근데 이 신분이 나중에 밝혀졌겠지. 그때는 그냥 르카레인 줄 알고 있었을 거고. 뭐 모르겠어요. 그때 알 수 그 없잖아. 그때는. 네, 그 당시 정책이 내부 정책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관에서 어쨌든 그걸 몰랐다는 게 허점이네요. 아 진짜.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웠어. 등잔 밑이 어두웠어. 패스와 옛날에 패스와. 그러게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동서냉전기 이제 독일을 배경으로 한 세 번째 장편 소설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 들어본 것 같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아마 제목 정도는 아마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세계적인 이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책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스파이 첩보 뭐 스릴러 작가 반열에 오르고 이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드디어 이제 요원 생활을 이때 이제 정리하고 본격 전업 작가의 길로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40년간 한 19편 정도의 작품을 이제 발표했는데 영국 추리 작가 협회가 수여하는 골드 대거상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해서 지금도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학성과 사실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장르 이 스파이 소설, 첩보 소설의 제왕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정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책 그 소설의 대부분은 영화화, 또 그 드라마화가 거의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도 웬만한 뭐 그 OTT 같은 데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혹시 안 들어보셨을까? 네. 팅커벨? 네. 게리 올드만이 아주 게리 올드만 알지. 게리 올드만뿐만 아니라 그 닥터 스트레인지 연기했던 그 누구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명배우들이 줄기차게 나오는 이게 영화인데 거기서도 아주 스파이들이 내부 조직의 이중 첩자를 잡느라고 무슨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두뇌 되게 싸움이에요? 두뇌 싸움도 하지 않아요. 아 그냥 그래요? 지루한 직장 내에 조직 내에 뭐 갈등과 암투와 막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재밌네. 진짜 출신이니까 그 네. 조직 문화를 아셔서 예. 그런가 재밌네. 보다. 그거 그래서- 일상 첩보.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일상 미션 임파서블 새로운 장르 일상 첩보. 네, 그래서 일상 첩보를 미션 임파서블 같은 블록버스터에 익숙해서 뭐 하면 뭐 그러니까, 비행기 그래야 될것 타고 같은데. 맨날 해외 로케이션 가서 그렇게 한 것 터지고 이래야 같지만 될것 같은데. 이 존 르카레의 소설과 영화를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서 지루하게 담배 연기 자욱한 오피스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밌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어. 모스트 원티드 맨 특히 저는 이 영화가 좀 너무 재밌었겠는데 이 책 이건 원작은 안 보고 영화만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필립 세이메 호프만이라는 아주 명배우가 그 자욱한 그 세월에 찌든 그 얼굴로 그 연기하는 그 늙은 요원의 그 생활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작품이고 리틀 드러머 그럼 뭐 이건 애국심으로 우리 박찬호 감독이 드라마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멋있는 작품이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박찬호 감독은 지금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존 루카의 이름만 알고 있다가 리틀 드러머걸은 모르고 안 읽었고 있었는데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그 천하의 박찬욱이 드라마를 처음으로 만든다고? 그게 이 작품이라고? 그런 호기심 때문에 저는 이 원작을 찾아보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루카의 첩보 소설의 특징이라면 성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스파이나 첩보 소설 특히 007이 이제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성과 악의 분명한 이분법 이 존 루카의 소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인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맨날 도청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도청 듣는 거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계속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거의 생활 요원 같은 그런 거 그렇게 돼 6시 되면 퇴근하고 퇴근하고 가정은 파탄 나 있고 와이프랑 저기 이혼해서 혼자 살면서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도 밤늦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그 도청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지루한 어떻게 600페이지 읽으셨어? 그러니까 허들이 있다니까. 부조리 첩보는 야 이거 부조리 첩보. 부조리 첩보 허들이 있어요 허들이. 부조리 첩보 진짜 웃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첩보 소설의 어떤 시원 통쾌한 어떤 결말 그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끊임없는 모순과 갈등과 이중적인 양상과 그 이중첩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그 소설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양상,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는 그게 인물. 현실이겠다. 네, 굉장히 그런 그게 면에서 현실이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 끊임없이 어떤 이중첩자로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끝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승리나 어떤 인생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과 분열과 몰락과 뭐 이런 것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되게 진짜 신기하네요. 씁쓸한 어떤 스릴러물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냥 스릴 나가냐? 스릴러가 약간 그런 있을지. 거 사람인데 코뿔소로 변해 말아. 변해 말아. 피부 좀 딱딱해졌네 변해 말아. 뭐지 진짜? 근데 네네. 네네 그 존 루카의 소설 전반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시원하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 거의 없고 이 책도 해피엔딩은 아니고 끝에 보면 결국 어떤 분열과 뭐 어떤 몰락과 뭐 그런 거죠. 근데 씁쓸한. 왜 제목이 리틀 드러머 걸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옛날 중세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조그만 소년이 제일 앞에서 전체 어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리틀 드러머 보이라는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치면서 전체 사기를 북돋우는. 북치는 소년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그 낭만적인 무슨 서커스 앞잡이들이 아니라 전쟁 때 앞잡이구나. 네, 전체 우리 팀의 비장한 사기와 거네. 어떤 전진을 앞세우는 그런. 걔는 무슨 죄야 맨 앞에. 리틀 드러머 보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게 역시 여기서는 어떤 자기 팀의 어떤 조그만 무명의 어떤 젊은 여성을 내세워서 뭐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총알 그렇게 바지처럼.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결말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의 스토리는 얘기해야지. 스토리를 살짝 네. 얘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책의 주인공은 무명의 젊은 여배우입니다. 영국 배우. 영국 배우. 영국 사람. 그 주인공 이름이 찰리인데 그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무명의 지하 언더그라운드 홍대 우리로 말하면 네. 홍대 지하 연극장 같은 데서 소극장 같은 데서 연극하고 있을 것 같은 재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주류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자기 스스로는 약간 허세가 있어요. 자기는 뭔가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사람이 언젠가는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러나 현실은 아직은 무명이고 여러 가지 좀 매력은 있고 그리고 약간 허세와 자기를 향한 살짝의 과장된 어떤 자기 의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치기 어린 젊은 배우가 가질 만한 어떤 치기, 호기심, 반항심 같은 것들도 있어서 영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던 좌파적 생각이나 극좌파적 생각에 약간 이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또 어울립니다. 평소에 연극하던 무리들이니까. 근데 정말 그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자기의 가치관이 정말 거기에 투신했다기보다는 그게 약간 힙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찰리라는 젊은 무명의 여배우 앞에 어느 날 키가 190 정도 되는 너무 멋있는 약간 중동스러운 남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을 자꾸 배회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뭐 연극단 전체를 어디 그리스 멋진 해변가에 다 초대를 해서 뭐 그 주변을 하여튼 뭐 자꾸 이러저러한 우연을 가장 만들어서 결국 이 남자와 약간의 관계와 썸씽과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적 제안 우리 둘이 어떤 미럴 여행 같은 걸 떠나자 유럽 전역을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면서 떠나자 뭐 그런 제안을 하니까
why no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이 여자가 그렇게 아주 유교걸은 아니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서로 마음과 몸을 확인하고 깊은 관계로까지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남자가 결국 어떤 무리들 자기 동료들 앞에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 예,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국 앞에 데려가서 위험천만한 제안을 합니다. 스파이로서의 활동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도 되게 이제 무슨 뭐 되게 멋있게 그려지기보다는 되게 생활인처럼 그려져요. 이 사람이 젊은 여자가 놀랬지만 그 앞에 이스라엘 정보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신문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신문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옵니다. 지루하게 뭐 이런 것까지 다 대사나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나 그냥 대충 물어보고 말지.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영국 젊은 여자가 자기네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제안받은 거잖아요. 네.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나 그 동기가 뭘까 약간 그래서 그런지 이 작가가 그 장면을 되게 길게 신문하는 장면을 그러면서 그 신문의 끝에 이 여자를 심리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사로잡아요. 심리적으로 붕괴시킨다고 할까? 시키지.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가스라이팅?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국이니까 계속 질문하고 신문하면서 무서워. 하면서 사실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실제로 그렇거든요. 무서워. 자기는 되게 그 여배우로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스토리를 여배우니까 스스로 각색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의 과거와 자신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수많은 온갖 상고와 갓난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는 앞으로 더 그것을 극복해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다 그렇게 신문을 길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여배우가 심리적으로 붕괴됩니다. 그럴 때 딱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역할을 이제 공식적으로 맡겨진 거잖아요. 네.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명을 준 거야. 근데 사명을 준 선택받았어. 거죠. 너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돈 그럴 때 얻게? 약간 종교적인 회심 같은 그러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여배우가 마침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그 남자 너무 190에 가까운 너무 잘생긴 남자의 그 관계 때문인지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은 사실은 그걸 약간 여러 층위에서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걸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그립니다. 사랑 그래서 때문인지 허세 때문인지 패션 뭐, 때문인지 뭐 세속적 욕망 때문인지 나중 왜냐면 약속도 하거든. 너 이번 일 잘 성공하고 나면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그렇지. 유명한 배우가 되게 해주고 많은 돈도 우리가 보상으로 줄 것이다. 그렇지. 그런 것도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그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적이지 굉장히 인생이. 그래서 존 르카의 소설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는 경우가 이 캐릭터를 굉장히 납작하게 그리지 않거든요. 그냥 일면적으로만 우리가 보통 선과 그렇지. 악, 뭐 그래야지. 전형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고 굉장히 사건 자체와 양상도 복잡하지만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도 되게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이로 일하면서 그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70년대 전체가 60년대부터 그랬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또 미넨 올림픽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검은 9월달. 그 이후에 모사드가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그 검은 9월단을 끝까지 처단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테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의 배후 조종자 거물을 직접 잠입해서 그 사람의 약간 정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결국 꿰어내서 결국 찾아내서 어떤 사살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찰리라는 이 젊은 무병의 영국 배우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못하는지 이 사람의 스파이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었던 그 사람이 연극을 한 거잖아요. 연기를 한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일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진 스파이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배후 조직의 수장, 그 사람이 되게 멋있는
그런 우리는 괴물 같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이거 보면 되게 멋있고 사람이에요. 나이스하고 신사하고 인류에 대한 연민도 있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도 그렇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멋있는 사람. 새끼 얘기하고 싶잖아. 새끼. 오 그러네요. 약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정부 역할과 관계와 연애 감정을 키워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재밌네. 근데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기인지 진짜 실제로 그 감정이 빠져든 건지 이 남자와도 연기를 한 건데 이 남자도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뭐 그러저러한 그 복잡한 사정이 인셉션이네. 네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이해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정보부 책임자라도 이 여자를 택했을 것 같은 게 이 여자가 허세야 기본이. 오 그러네요. 자아가 약해. 붕괴시키기나 조정하기가 쉬워. 오. 좋아, 그러네요, 딱 좋아, 진짜. 딱 좋아. 주연인 거잖아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대단한 영화에 데뷔시킨 거잖아. 아예. 박찬욱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찰리 역할 누가 맡냐? 플로렌스 퓨. 누군데? 맥베스. 네네. 맥베스 주인공. 네. 네. 이 여자야 지금 남자야. 여자죠. 아, 찰리 여자. 여자 주인공. 약간 좀 불안한 여잔가? 약간 가볍고 아 역할을 연기가 근데 불안한 이- 측면이 있죠. 이죠. 그럴 거. 약한 내면의 측면이 있죠. 응. 그렇지만 되게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저자가 플로렌스 퓨라는 인물도 약간 그렇지만 저자가 소설에서 하는 것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성적 매력이 흘러 넘쳤다. 예.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뭔가 호감을 줄 수 있고 매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배우로서 딱 맞는 그런 역할인 것 자, 같아요. 우리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이럴 때도 한국에서는 어떤 캐릭터의 여성 배우가 여기 맞을까?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 반전이 이미 재밌겠다. 이동진이 그런 얘기를 한 근데 적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 없어 이거 반전. 반전? 대반전 같은 거 있어요?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대반전은 그건 없습니다. 아니고? 존 루카는 반전으로 오케이. 이끌어가는 힘을 이끌어가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네. 이 영화를 봤어. 네. 봤어. 일단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봤는데도 다 까먹었구나 바보같이. 네. 영화 봤고 일단 배우들이 그 드라마를 연기를 보셨다고요? 드라마 봤어. 근데 그걸 지금 알았구나. 책으로 지금 알았어. 그게 그거였나? 그게 그거였나? 나도 지금 막 헷갈리고 내가 이걸 있었는데. 어떻게 봤을지 지금 그게 지금 질문. 왓챠를 잠깐 구독해서 그 구독 기간 끝나기 전에 보려고 막 봤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배우 연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는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고. 배우들이 훌륭하고 또 박찬욱 그 영화의 특징이 그 미장센이 이런 게 너무 이장센이 그랬던 것 같아. 색감이나 스타일이 이런 보여? 게 너무 보여? 보면 진짜 이제는 그 박찬욱 영화나 드라마의 때깔은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거장 같아요 이제는. 이야. 그 느낌이. 그거 하여간 고장이야, 추천. 진짜. 뭐 이렇게 오, 정말요? 이렇게 막 이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를 이 여름에 뭐 스릴러물로 봐야 되냐 뭐 여름 그런- 거냐, 이게? 그런 오히려 얘기를 가을 거다, 하려고 가을 했는데 지금 그때 그 봤던 걸 떠올리면서 일단은 영화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던 것 자체는 이게 몇 뭐지? 편짜리인데 미드 같은 거잖아요. 드라마 6개짜리. 아. 50분짜리가 6개니까 한 그러니까 거의 정주행이라고 하죠. 거의 밤새면서 봤던 것 오 같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 한국 배우면 무슨 김고은, 김태리 아, 김고은 좀 김태리를 어울리는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김태리가 그러니까. 되겠구나. 김태리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딱히 배우상이다 뭐 이렇게 막 네. 그러진 않지만 묘한 되게, 매력이 있고. 그렇지. 뭔가 아마추어 느낌도 나면서 풋풋하면서 풋풋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근데 어쨌든 앞제비잖아. 이용당은 앞제비잖아. 앞제비. 앞제비 그냥 생계요. 스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스파이. 아니, 그러니까 이용당한 거잖아. 걔를 붕괴시켜서 재생시켜가지고 이용당한 여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발적으로 했다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찰리라는 여성을 너무 수동적이고 뭐 납작하게. 피해자처럼 묘사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아요. 음. 이 책에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박찬욱은 이미 시대 감각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 저자가 썼을 때는 83년이고 박찬욱은 벌써 2018년에 드라마를 했으니까 그 플로렌스 퓨라는 여주인공을 좀 더 진취적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조금 더 묘사하긴 하는데 그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사로잡혀서 아니고. 가스라이팅 그건 당해서 아니고. 스스로 나르는 것처럼 원작에도 그렇게는 오케이 그려지진 오케이. 않아요. 그럼 끝은 어떻게 돼? 열린 걸 말이야. 또 혼자 또 계속 드라마. 끝을 얘기하면은 스파이 소설의 끝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죽어 살아. 죽어서. 그치 끝은 그런 거지 보통.
누가 새로 또 스파이 기술 또 계속해 아니면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 중독이라서 다 막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색해 봤더니 기록도 있어. 2020년 11월 꽤 12일에 됐네. 뭔가를 남겼고 진짜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냥 재미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조금 뭐 참 어렵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쾌락주의자로 살려고 했는데 나의 쾌락 자체는 단편적인 근거가 될 뿐 최종적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점차 포기하고 있는 듯 싶다. 그간 세워온 나의 삶의 방식들이 어느 날 허물어지고 다시 또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난다. 아마 그 뭐 심사 장면 때문인가? 마치 배역을 맡은 연기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과 실제 삶이란 것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내가 나의 아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리틀 드러머걸을 보고 있다. 되게 그러니까 약간 재밌다. 말했던 그 느낌. 진짜.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비슷한데요, 읽었는데 어쨌든 이게 연기인지 또 진짜. 나의 아집인지 뭐 맞아요. 이게 혼란스럽다 그런 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왜 여주인공 한국 배우로 하면 누구 할까 하는데 그 왜 190에 약간 아랍계 하니까 그 사람은 신현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랍계라서 신현준? 신현준. 그 배우를 안다고? 그러네. 알죠? 천국의 계단. 그 딱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다른 네. 배우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공유 생각했었어요. 아, 공유. 공유가 왜 저기 그래 오징어 그래 게임?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 그 밀정에도 그 밀정에도. 비슷한 스파이 역할을 하잖아요. 아. 밀정에서 영화 밀정 그런 것처럼 공유가 키도 크고 하니까 매력에 빠질 만도 하니까 공유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그 하겠다. 피처법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이거. 네. 굳이 뭐 중동 아니라 아, 다른 나라 뭐 그러게요. 일본 그렇게 뭐 해도 이런 되니까. 맞아요. 우린 결국 뭐 우리도 이런 결국 현재 여전히 네. 첩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각색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그러네. 하고 예. 재밌네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러나 책만 보기에는 허들이 있다. 예. 정행하라. 거기에 복잡한 상황과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근데 영상물은 딱 봐도 누가 주인공인지 알잖아요. 제일 이제 비싸 보이는 네, 배우. 자, 개런티가 비쌀 것 자 같은.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영화부터 봐요, 이거부터 봐요, 책부터 봐요. 아이 정답은 복팟부터 들어요. 아, 이것부터 듣고 그거죠. 영화가 끌리시면 영화를 보고 책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보신 분. 근데 저는 최삼열 간사님의 얘기를 듣는 게 훨씬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이야기꾼. 저는 책 여기에 존 르카르 소설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를 먼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영상은 복잡을 해도 책에 나오는 심리 묘사나 이런 걸 다 못 다루잖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 이제 책을 돌아가면은 예전에 오펜하이머 네. 소개해 주셨을 때도 그렇게 소개해 네.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내가 영화를 봤나? 영화 대단하던데. 영화 미칠 정도로 대단해. 오, 정말요?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오펜하이머의 젊은 시절의 여자친구 자살해도 걔가 플로렌스 퓨인데 이 드라마의 아, 주인공이죠. 언뜻 알 것 같다. 되게 진취적인 역할 많이 하는 배우잖아요. 그죠? 오펜하이머 못 봤어요? 아주 봤어요. 영화 기법이 대단해서 그 막 그 네.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근데 소개해 주시는 거 듣고 봤어요. 오펜하이머. 오케이.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여쭤드려요. 누구에게 유익해? 누구에게 재밌어? 아니 지루한 여름과 지루한 뭐 그 연휴가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시간 보내기에는 뭐 첩보 소설만한 게 없고 이렇게 박찬욱 감독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좋아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단순한 이야기에 이제 약간 지친 사람들 이제 복잡하고 나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고 이게 사실은 첩보 소설 떠나서 모든 사람의 어떤 평생의 과제일 수 있잖아요. 이게 연기하는 이게 또는 내가 욕망하는 그게 나인지 실제 나는 또 그러면서 내가 변하기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여러저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미미님의 소개한 리틀 드러머 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